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HLB가 또다시 강력한 호재가 등장이 됐어요. KRX 300 헬스케어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건에 낭보가 나왔잖아요. 사실 뭐 선박 부문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에 못 꼈지만은 이번에 헬스케어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낭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알아보고요. 근데 이게 뭐 0.67% 하락, 호재 둔감하잖아요. 그러면 호재 둔감해서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요 의미를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과연 왜 이렇게 시세가 호재가 나왔는데도 안 나는가? 주포가 뭘 의도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월 달에 바닥권인데 지금 대박을 낼 수 있는 급등주 한 종목이 발굴이 돼서 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한번 그 HLB하고는 좀 별도로 하셔 가지고 큰 수익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HLB를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HLB 제약이나 HLB 관련한 다른 종목들도 결국은 말입니다. 이 HLB가 대장이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LB의 주가 움직임을 판단하시면서 다른 종목도 같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매매에 참고하셔서 대박 시세도 또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대박 시세. 네. 자, 내야 되겠어요. 자, 요거죠. KRX 300 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 펀드라든가 이런 건에서의 자금이 분명히 이제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HLB 관련주들의 요만큼의 매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매기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매기가 커지면은 주가는 힘이 생기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흔드는 패턴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편입이 되면은 초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LB 그룹 관련주의 그 역사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새삼스럽게 다시 리바이벌 하지는 않겠고요. 예. 지금은 우리가 이 KRX 300 헬스케어 지수 편입이 예정이 되면서 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가 개선 당연히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어 그 해외 쪽에 그 패시브 자금 있죠?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네, 이런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죠? 여기 그런 모습의 얘기들이 이제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또 이 기사 내용에서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리버세라닙이랑 이제 가남권의 모멘텀 이외에도 말이죠. 가남 이외의 임상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 좀 다변화시킨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건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나오면 주가를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충분히 될 겁니다. 그죠? 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막판에 나오죠. 여기 기사 막판에 한번 보시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여기죠. 네. 그죠? 키움증권에서 분석한 보고서 여기 나옵니다. 그죠? 네. 여기 뭐 제가 빼먹었습니다만 결국은 말이죠. 금리는 글로벌 금리는 둔화될 것이고 둔화되면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가는 거예요. 성장주로 가는 겁니다. 성장주로 가면 물론 IT 쪽도 가지만 이 제약 바이오 중에 임상권의 모멘텀이 있는 꿈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크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가 안 좋았잖아. 이제 금리 인상이 둔화되고 결국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구조로 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움직이고 있잖아. 주가는 그만큼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외인 동향을 역시 좀 보니까 외인 동향은 뭐 없고 기관 동향 뭐 시원찮아요. 이거 외인 기관이나 개인은 지금 큰 변동이 없어. 요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뭔가 나오면 그때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은 좀 쉬는 거예요. 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차나 공매 이런 부분들 제가 요즘 그 좀 심층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뭐 오늘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한번 보시면 9만 주 정도 들어왔네. 그죠? 공매도가 9만 주. 뭐 과거에 하루에 33만 주 뭐 이런 때보다는 상당히 적죠. 네, 지금 이제는 뭐 공매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를 그 공매도 주포들이 때리고 있는데 암만 공매도 때려봐야 주가가 내려갔어요. 하방 경직성 유지하면서 버텼잖아. 버티는데요. 공매도 세력들이 결국 이제 주가를 밑으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그래서 이걸 부담을 갖지 말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작으면 공매도 비중은 높아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 공매도 비중은 의미가 없어. 공매도량이 일단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만은 이 공매도량 자체도 지금은 좀 줄고 있고요. 또 공매도량이 많았다고 해서 주가가 뚝뚝 떨어졌습니까? 그 팩트 아닙니까? 안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바로바로 시세를 올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하방 경직성이 확실하고 공매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농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축. 그죠? 위쪽으로 뜨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뭐 아직은 안 뜨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되다 보면 결국 농축되면 크게 터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패턴은요. 그런 패턴을 암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이런 패턴 하에서 현재 그 추세를 그려 본다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현재 화끈하게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뚫어버릴 뻔했고 그리고서 거래 죽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 횡보하고 돌파 못했던 기간만큼 위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우리가 대강으로 본다면은 뭐 한 6만 원대 가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길이로 한번 따져보세요. 길이. 한번 볼까요? 다시 요거 지우고 길이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길이. 예.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 횡보했던 만큼 치고 나간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 가격대 가는 거잖아. 그죠? 뚫게 되면. 아니 그리고 여기를 뚫게 되면은 그리고 임상권에 대한 뭔가 큰 게 나왔다는 건데 이게 저항이 되겠어요? 여기서 거래가 작은데 이런 거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이거 뚫어버릴 힘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거래가 별로 없어. 이때 이 가격대는 저항이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저항선일 뿐이지 저항이 아니야. 뚫으면 아니 돈 10만 원 가는 거고 그 임상권에서 제대로 뭐가 나오면 돈 100만 원 가는 거고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 붙고 힘이 붙으면 가속도 효과로 해서 기백만 원 가는 겁니다. 그게 주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가져야 돼.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암만 누르려고 해도 눌러지질 않아 이게 주가가. 그죠? 밑으로 내리질 않아. 암만 공매도가 눌러도 안 내려. 그죠? 그러면 결국 농축돼 가지고 위로 터지는 거예요. 위로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런 기대를 가져봐야 돼. 다만 이 주식시장은 말이에요. HLB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를테면 다른 건에 암초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변칙적인 상황이 나오고 갑자기 변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갑자기 그 구덩이를 만들고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닌데도 여기다 팔게 된다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료 카톡방에 들어와 계셔야 그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제가 100번 강조를 드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와 봐야 소용이 없어. 그때 나중에 들어올래야 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때 또 들어오려고 해봐야 이미 타이밍 늦는 거야. 카톡방에 우리 들어오셔가지고 이 HLB 관련주를 중점적으로 한번 논해 보시자고요. 그죠? 상단의 전화번호로 카톡 그렇게 해서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그돈 100만 원 갈 때까지 같이 한번 소통을 해보고 고민을 좀 해결을 해보고 흔들렸을 때 같이 흔들리지 말고 말이죠. 서로 힘이 돼야죠. 그죠? 그리고 각종 이제 뭐 그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나올 경우는 그 악재가 별거 아니면은 버텨야 되는 것이고, 그죠? 미리 우리가 더 추가해서 더 가자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고, 순간을 좀 놓치지 않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죠?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들어와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미리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대기하고 계셔야 변동이 크게 나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카톡은 좀 너무 말이 많아서 좀 난 싫다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충분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문자만 간결하게 받으세요. 허황된 문자가 아니고 힘을 찌르는 문자를 받으세요. 사인을 드리는 문자를 받으시면 돼. 예? 이런 분들은 HLB 해가지고 종목명만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죠? HLB라고 종목명을 꼭 적어서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저점, 고점, 타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보를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닥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미리 해놔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기동력이 생명인 게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6월 달에 급등할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매매 잘 하셔가지고 한번 대박 내세요. 네, 자, 예고를 해드린 대로 6월 달에 대박 먹을 수 있는 급등주, 이걸 오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 달에 대박 급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그 급등이 연장이 될 때는 뭐 7월, 8월 이때까지도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6월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또다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예전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주도 섹터,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가 AI라든가 로봇, 이런 섹터가 역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다시 한번 보고 이 섹터에서 선정을 했어요. 가격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너무 싼 저가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중가권대, 그러니까 한 1 내지 3만 원대, 요 권역에 만지기 좋은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 종목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임상 자체의 중요 결과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과 7월 초 근처에서 2개의 임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임상 결과가 겹쳐가지고 양수겹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이은 중요 2개 임상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6월 초에 그 임상 이상 공개 임박하는 거는요, 이미 일상에서 안전성, 뭐 유효성,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확실히 하게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이 이제 공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그런 종목인데, 요게 좀 특이한 임상이기 때문에 흔한 임상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그 독특성, 이런 것들, 독특성, 유니크라고 하죠. 뭐 이런 건의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임상이라고 한다면은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임상 이상이 곧 공개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1단계 급등 요인이 될 수 있어요. 2단계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2단계 급등은 6월 말 내지 7월 초에 그 중요 임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좀 희귀병과 관련이 된 임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상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중요 2개 임상 겹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슬슬 이제 매집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6월 대박을 보고 볼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희귀질환 임상 이상 있죠. 이거 임상 이상 후에는 이미 상업화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임상 이상인데 어떻게 상업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임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료가 이미 과거에도 나왔던 그런 그 재료들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재료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임상 이상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조건부 품목 허가를 얻었다는 거죠.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 후에 시장 진입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은 이미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건의 임상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임상 이상 공개가 임박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자, 이런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중을 실어서 6월 달을 보고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매집이 이미 발생이 됐다가 휴지기를 거쳐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위쪽으로 뜰 채비를 차리고 있죠. 여러분, 거래가 아직 안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가 안 터졌을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이미 급등을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 흔들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흔들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가버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조정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 오면 좀 더 낮은 가격대를 원하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종목은 급등 직전에 조용할 때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매집이 몇 개월 전에 들어왔었던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임상권들로 크게 장대 양봉이 몇 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되겠고요. 요 종목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그 제 개인폰 핸드폰 번호 있죠? 네, 그 개인폰 핸드폰 번호로 대박, 대박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계속 청취하시면서 저에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 하나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뭐 당장 매수는 안 하시고 그 다음 종목을 본다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참여하시고 나중에 리딩을 따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은 바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대박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